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10곳 중 3곳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본청약 과정에서 당첨을 포기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계획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공개된 사전청약 진행 현황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53곳 중에서 35.8%에 해당하는 18개 지구의 본청약과 입주일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본청약이 완료된 곳은 10곳에 불과하며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3,423명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사업이 연기 중인 지역은 수원 당수와 의왕호람, 성남 복정과 파주 운정, 고양 장안과 의왕 청계, 성남 낙생과 남양주 진접, 하남 교산 신도시와 구리 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등 19곳에 달합니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 사유는 다양합니다.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나타났고, 손실보상 지연과 지작물 이전, 문화재 조사 및 감리업체 선정 지연, 고압 송전설로 이설과 연약 집안 처리 등입니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난 2009년 도입됐으나 본청약 지연과 가격 상승 등 리스크가 커지면서 결국 신규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청약 사업 지연으로 당첨자에게 희망 고문이 됐고, 국토부는 결국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LH 등은 입주를 기다리는 당첨자들에게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분양 사전청약 현장에서 또다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LH와 한신공영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 한신덕유 사업장에서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현장이 사업 시행 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사업지는 지상 최고 20층에 전용 84타입 440세대를 건설하려던 곳으로 지난 2022년 8월 375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작년 4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6월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본청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LH가 한신공영 측에 연체 중인 토지 매입 잔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대금 납입이 되지 않으면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신공영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종하늘도시 자체가 대기 수요가 풍부한 곳이 아니며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전청약 당시에도 공급 세대수의 6분의 1 수준만 분양이 진행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설사들도 사업을 중단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안이 더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현장까지 포함해서 올해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이 총 6곳으로 늘었습니다. 인천과 경남 밀양, 파주 운정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 등에서 사업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사전청약이 무산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이 다 틀어진 수요자들은 당첨자 지위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진행하거나 국토부에 항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 유지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더 늘지 않도록 다른 현장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일반적인 주택 공급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기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와 고물가로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현장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현장이 24곳에 1만 2,827세대에 달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현장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공조해서 유사시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뱅크런 사태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지역 개별금고 중 65% 정도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금고의 적자 합계가 상반기에만 총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공시 등에 따르면 총 1,282개의 새마을 지역금고 중에서 64.7%에 달하는 830개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이 개별금고 중 75.5%가 적자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고 부산과 경기도, 제주와 서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등은 새마을금고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합병 등의 방식으로 부실금고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개별금고의 통폐합 권고는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을 강제화할 수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별금고이사회가 합병 권고를 부결시키면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은 뱅크런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천억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한 데 이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문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디지털 뱅크런처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상설대출 제도는 적격담보 범위에서 금융기관 수요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다만 뱅크런은 결국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예상 못한 불확실성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삭제 처리된 부동산 허위 매물이 9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국회 교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검증된 매물이 807만 2,921건이며 9만 5,789건이 거래 완료 이후에도 부동산 광고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매물의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에 대한 삭제 요청 업무도 수행해왔고 계약 완료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허위 낚시성 매물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2022년 4만 1,430건에 달하는 삭제 매물 건수가 작년엔 9만 5,7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약 9천 건으로 집계된 허위 매물 신고가 지난해 2만 1,68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 821건의 허위 매물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내 집 마련 기회로 홍보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피해 사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지만 조합원 출자금만 잃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업이 사라져버리거나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사실상 사업 구조가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조합원 가입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운 법령을 꼼꼼하게 따져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지주택은 그나마 위험한 형태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협동조합형 임대는 아직 생소한 형태라 피해자가 크게 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쏟아지고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주율이 10% 감소하는 등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5.3%로 하락했으며 서울도 82.2%로 10세대 중 2가구 정도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고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38.3%로 나타났고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대출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이 안 팔리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하는 셈입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악성 미분양이 6월달 1만 4,856세대로 증가한 데 이어서 7월에도 1만 6,038세대로 매달 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방이 1만 3,138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현실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사가 22곳으로 작년 전체 부도업체 수를 넘어섰고 폐업한 건설사도 올해 7월까지 295건으로 작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특히 부도와 폐업이 늘고 있으며 연말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업체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건설업계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